어서 오십시오. 타임슬립 호텔입니다. 혹시 착한 일을 하고 목숨을 잃으실 뻔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묵으실 방은 1612년 잉글랜드 랭커셔의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당신은 지금 1612년 잉글랜드의 여관 부엌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고 화덕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가 납니다. 손맛 좋고 눈치 빠른 마을에서 제법 인기 있는 부엌 일꾼, 그게 오늘의 당신입니다. 반죽을 치대며 당신은 늘 하던 말을 중얼거립니다. 잘 부풀어라, 잘 부풀어라. 맞은편에서 장작을 나르던 톰이 픽 웃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지금은 같은 여관에서 일하는 소꿉친구입니다. 또 빵이랑 얘기하네. 그러다 마녀라고 소문난다. 당신은 밀가루 묻은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럼 너부터 두꺼비로 만들어주지. 두꺼비 되면 네가 책임져. 시답잖은 대화를 하며 둘이 웃습니다. 당신은 물을 기르러 나갑니다. 옆집 아기 엄마가 밤을 새운 얼굴로 마당에 서 있습니다. 품에서는 아기가 아침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기 엄마는 반쯤 애원하는 얼굴로 당신에게 아기를 넘깁니다. 미안해, 잠깐만. 나 진짜 잠깐만 앉을게. 당신이 아기를 안자 아기가 금세 울음을 그칩니다. 어머, 쟤 낯 심하게 가리는 앤데. 아이의 엄마는 고맙다며 계란 두 알을 쥐어줍니다. 애들은 원래 날 좋아하더라. 걔랑 개이득이네. 당신은 그저 아기 앉는 법을 아는 것뿐입니다. 아마도요. 저녁에는 또 다른 이웃이 당신을 찾습니다. 아이가 열이 오르는데 의사는 말을 타고 하루를 가야 하는 도시에 있고 부르는 값은 이 집 한 달 벌이에 맞먹습니다. 이 시대의 시골에서 아픈 사람이 기댈 곳은 약초를 잘 아는 이웃뿐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말린 약초를 다려다 줍니다. 다음날 아이의 열이 내립니다.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신기하지? 같은 걸 우리가 다리면 영 안 듣는데. 손맛이겠죠? 아마도요. 이 마을에서 당신은 제법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해질녘, 당신은 하그리브스 부인네를 찾아갑니다. 석 달 전 이 집 추수 일을 도왔는데 품삯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부인, 품삯 말인데요. 곡식 거두면 준다니까. 그 곡식 지난주에 장에 내다 파신 거 봤는데요. 부인의 얼굴이 굳습니다. 당신은 벌써 석 달이나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주세요. 부인은 대답 대신 당신을 한참 노려보다가 문을 닫습니다. 아니, 떼인 돈 달라는 건데 오히려 죄인 취급당하네. 돌아서는 길, 마구간의 암소와 눈이 마주칩니다. 소의 배는 부풀어 있고 입가에 침이 고여 있습니다. 숨도 거칠게 쉬고 있습니다. 쟤 분명 어디 아픈데? 당신은 하그리브스 부인 댁의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부인이 무서운 눈매로 문을 벌컥 엽니다. 준다니까 귀찮게 자꾸 왜 이래? 그게 아니라 소가 안 좋아 보여요. 저러다 곧 죽을 것 같은데. 방금까지 멀쩡하던 소야. 재수 없는 소리 말고 얼른 가. 당신은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섭니다. 이튿날 새벽, 하그리브스 부인이 마구간에서 싸늘하게 식은 암소를 발견합니다. 그날 아침, 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행상인이 걸어옵니다. 등에 진 짐이 무거운지 걸음마다 숨이 찹니다. 그는 천으로 눈가에 땀을 닦으며 계속 걷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빗물에 파인 웅덩이가 있습니다. 저 아저씨 저거 못 봤는데? 조심하세요! 앞에! 행상인이 고개를 들어 당신을 봅니다. 그러다 한쪽으로 비틀거리더니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당신은 달려갑니다.
남자의 얼굴 절반이 굳어 있고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리쳐 사람들을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어떤 이가 쓰러진 남자 옆에 무릎 꿇은 당신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방금 저 여자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외쳤어. 조심하라고 한 건데? 네, 당신은 경고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와 저주는 같은 단어였습니다. 며칠 뒤, 당신은 행상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가기 못해서 달걀 몇 알을 싸들고서 여전히 한쪽 몸을 못 쓰고 누운 그의 곁에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좀 어떠신가 해서요. 도울 일 있으면... 아들은 당신을 물끄러미 봅니다. 고맙다는 말도 나가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지 저 눈빛? 뭐 내가 실수했나? 당신은 어색하게 달걀만 내려놓고 나옵니다. 사흘 뒤, 한창 일하고 있는 낮 시간에 관리들이 여관으로 들이닥칩니다. 관리들 옆에 낯익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쓰러진 행상인의 아들입니다. 한 관리의 손에는 그의 진술을 받아 적은 종이가 들려 있습니다. 저 여자예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에 소리치는 걸 본 사람이 여럿이라고요. 당신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끌려 나오고 어제까지 당신이 만든 빵을 먹던 사람들이 조금씩 물러서며 길을 만들어줍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쏘가 죽는 것도 미리 알았다잖아. 지난달에 제가 지나간 뒤에 우유가 상했어. 우유? 나는 너네 우유랑 일면식도 없어. 한 사람의 의심이 두 사람의 기억이 되고 두 사람의 기억이 10사람의 확신이 됩니다. 1612년 펜들 같은 대규모 마녀 재판은 여러 배경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불안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잉글랜드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길게 이어졌고 마녀술은 악마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펜들이 있는 랭커셔는 가톨릭색이 짙어 보이지 않는 이단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둘째는 생계의 불안입니다. 소빙기의 흉작과 전염병이 삶을 위협했지만 고발의 실제 출발점은 대개 사소한 갈등이었습니다. 국어를 거절한 일, 이웃과 다툰 뒤 가축이나 아이가 병든 일, 원인 모를 불행이 닥치면 사람들은 직전에 자신을 원망했던 이웃을 의심했습니다. 셋째는 법률입니다. 잉글랜드에서 마녀술은 1562년부터 형사 범죄였습니다. 악마와 마녀에 관한 책, 데모놀로지를 직접 쓴 제임스 1세의 즉위와 1604년 강화된 마녀법을 거치며 지방법정이 마녀 혐의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는 환경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치안판사 저택 안쪽에 작은 방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의자도 없이 넓은 참나무 책상 앞에 세워집니다. 치안판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앞에 놓인 진술서를 읽고 있습니다. 악마가 처음 나타난 것이 언제지? 나타난 적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악마를 감싼다고 적고 그렇다고 하면 자백으로 남깁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신문 기록은 계속 채워집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진짜.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맞다고 하면 끝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17세기 잉글랜드에서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대부분 그대로 법정으로 갔으니까요. 헐. 이어서 여자 둘이 들어옵니다. 머리카락을 해치고 옷을 젖히고 몸의 점과 흉터를 하나씩 살핍니다. 악마가 표식을 남긴 자리, 피를 빨아먹은 자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아니,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언제 생긴 것이지? 어릴 때 화덕에 되었습니다. 여자가 흉터를 몇 번 눌러봅니다. 주변보다 감각이 둔한 것 같군? 아닙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왜
처음엔 참았지? 아니, 처음엔 그렇게 세게 안 눌렀잖아. 검사가 끝나고 치안판사는 기록관이 정리한 종이를 한 장씩 넘겨보고는 짧게 말합니다. 순회 재판에 회부한다. 랭커스터로 보내라. 잉글랜드의 마녀 재판은 유럽 대륙과 달랐습니다. 대륙 일부 지역에서는 판사가 수사를 주도하고 고문으로 자백과 공범의 이름을 받아냈습니다. 관절을 뽑는 도르래, 사지를 잡아당기는 틀, 다리뼈를 조이는 죬쇠 같은 것들이 실제로 쓰였습니다. 고문 끝에 나온 이름을 따라 체포가 이어지며 한 도시에서 수백 명이 처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 보통법은 고문을 정규 증거 수집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안판사가 미리 받아둔 진술과 자백, 이웃과 가족의 증언이 배심원 앞에 제시됐습니다. 다만 사법 고문이 없었다는 것이 온화한 대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넉 달이 넘는 열악한 구금과 반복된 신문만으로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재판은 순회 판사가 오는 여름에야 열립니다. 그때까지 이곳이 당신의 객실입니다. 감방에는 먼저 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텃밭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퉜던 노파, 사이가 틀어진 며느리의 밀고로 잡혀온 여자, 그리고 구석에서 쉬지 않고 중얼거리는 자신이 정말 마녀라고 믿는 눈먼 할머니. 저 할머니는 진심이야. 평생 마녀라고 불리면 스스로도 믿게 되는 건가? 잡혀온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고 그 근처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 손님이 떠밀려 들어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 이름을 부릅니다. 톰입니다. 네가 왜? 내가 그랬거든. 제가 마녀면 나도 마녀라고. 톰이 옆에 털썩 앉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한 세월이 몇 년인데 그랬더니 그걸 받아 적더라. 아주 꼼꼼한 사람들이야. 고발하면 증인이 되고 두둔하면 공범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가는 문은 없습니다. 한참 뒤에 톰이 어둠 속에서 말합니다. 저기 두꺼비로 만들어준다던 거. 지금이 좋을 때 같아. 당신은 웃습니다. 이 감방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넉 달 만에 순회 판사가 랭커스터에 도착합니다. 런던에 기반을 둔 상급 법원의 판사가 이 지방에 오는 것은 1년에 2번. 그동안 감옥에 쌓인 사건들이 며칠 사이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오늘 이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끌려온 톰도 같은 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판은 공개되어 있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합니다. 넉 달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당신이 법정에 섭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에는 감옥바닥에 얼룩이 배어있고 손톱 밑은 까맣습니다. 당신을 위한 변호인은 없습니다. 증인도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법이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증인도 없다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거구나. 방청석 맨 앞줄에는 행상인의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증인들이 설 때마다 그가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증인들을 모아온 것도 그입니다. 첫 증인, 여관 주인. 피고인은 새벽마다 반죽 위에 손을 얹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냥 혼잣말인데요. 그리고 그 빵 제일 많이 드신 게 사장님이잖아요. 주문을 외운 뒤 빵은 어떻게 되었지? 유난히 잘 부풀었습니다. 빵이 잘 부푼 이유는 반죽을 오래 치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결과가 좋았다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다음 증인, 계란 2알의 애 엄마. 제 아이는 낯을 심하게 가립니다. 그런데 저 여자 품에서만 울음을 그쳤습니다. 꼭 저 여자를 아는 것처럼요. 그때는 신기하다며 좋아했잖아요.
다음 증인, 열이 내린 아이의 아버지. 저 여자가 준 약을 먹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어라? 이 아저씨는 내 편인가? 자신이 병들게 한 아이를 고치는 척한 것이군. 뭐? 고치면 마법이고 못 고쳤다면 저주였을 겁니다. 어느 문으로 나가도 같은 방입니다. 다음 증인은 옆마을에 사는 남자입니다. 누구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남자는 겁먹은 얼굴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합니다. 지난 봄에 저 여자가 하늘을 보더니 곧 비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비가 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구름이 꼈으니까 니네도 다 하잖아 그거.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날씨 얘기잖아. 다음 증인이 나옵니다. 하그리브스 부인. 소가 죽기 전날 저 여자가 소를 보고 오늘 밤을 못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품삯 문제로 저를 원망하던 때였습니다. 부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청석에서 행상인의 아들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 소가 죽은 바로 다음 날이었소. 그가 당신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가 저 여자가 소리친 직후에 쓰러졌단 말이오. 하루 사이에 소가 죽고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게 우연이요? 법정이 크게 술렁입니다. 저는 웅덩이를 조심하라고. 아버지가 쓰러질 것을 몰랐다면 왜 소리쳤지? 당신은 그 억지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어이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증은 처벌할 수 있지만 기억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증인이 들어옵니다. 어른의 손에 이끌려 들어오는 9살 여자아이, 톰의 동생입니다. 안 돼. 재판장님, 안 됩니다. 쟤는 9살이에요. 피고석에 톰이 일어서다 제지당합니다. 아이는 낯선 얼굴들에 둘러싸여 조금 겁을 먹은 채 오빠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그때 관리가 아이를 번쩍 들어 책상 위에 앉힙니다. 모두가 잘 보이도록. 자, 어른들한테 했던 얘기 여기서 다시 해보렴. 아이는 시키는 대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여러 번 연습한 말투로. 오빠랑 저 언니가 같이 이상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거 부르면 제가 잠들었어요. 그건 자장가야. 너 재우려고. 네가 좋아해서 우리가 매번. 그리고 오빠가 밤에 검은 개랑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아이는 말을 마치고 오빠를 흘끔 봅니다. 톰은 소리 없이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아니야 하고. 잘했다는 뜻으로 누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피고석의 톰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너지듯 주저앉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방금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은 어른들이 시킨 대로 하면 칭찬받는다는 것. 9회를 살면서 배운 전부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합니다. 반죽에 주문을 건 여자, 아이를 홀린 여자, 병을 만들고 고치는 척한 여자, 비와 소의 죽음을 예언한 여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쓰러뜨린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두 눈으로 보았다는 여자.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주장하는가? 당신은 방청석을 봅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알겠다 이제.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재판이 아니야. 결말이야. 나는 처음부터 그 결말에 캐스팅돼 있던 거고. 당신은 그 얼굴들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입니다. 유죄. 법정의 모든 사람이 안도합니다. 돌아온 감방 바닥에 저녁으로 나온 딱딱한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빵을 집어들고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잘 부풀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고객님은 마녀가 아니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마을 별점 반개 주고 싶다. 친절이 죄가 되는 곳. 재방문 의사 없음. 다시 올 수도 없지만. 형은 다음날 아침에 집행됩니다. 언덕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새벽부터 찾습니다. 당신은 야윈 몰골로 익숙한 얼굴들을 지나 계단을 오릅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감방에서 함께 겨울을 난 사람들이 토미, 당신 곁에 나란히 섭니다. 자, 고객님, 마지막으로 저희 호텔이 이 시대의 관습을 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형대에 선 죄인에게는 마지막 말이 허락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신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이라. 집행관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당신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봅니다. 잔뜩 흐린 하늘. 그래, 너의 문법으로 말해줄게. 당신은 또박또박 친절하게 말합니다. 다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웅성거림이 뚝 멎습니다. 비가 올 겁니다. 그 순간 언덕 너머에서 시커먼 구름이 밀려옵니다. 낮게, 빠르게. 바람이 사람들의 옷자락을 한번 훑고 지나가고 먼 하늘에서 천둥이 옵니다. 몇몇이 황급히 성호를 긋습니다. 몇몇은 뒷걸음질 칩니다. 날이 저물려던 참이었습니다. 흐린 날 언덕에 소나기 구름이 몰려오는 건 흔한 일이죠. 다만 이 사람들은 방금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얻었습니다. 마녀가 마지막 예언을 남기자 하늘이 대답했다는 이야기. 그러게 왜 친절을 증거로 쓰고 그래. 1612년 잉글랜드 랭커셔 펜들힐 아래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해의 재판은 길에서 한 소녀와 행상인이 마주친 날 시작되었습니다. 소녀가 시침핀 몇 개를 구걸했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행상인이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한쪽 몸을 쓰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오늘날에는 뇌졸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녀는 자신이 정말 그랬다고 믿었습니다. 울면서 진심으로 자백했습니다. 수사는 소녀의 가족과 이웃으로 번졌고 재판에서 9살 아이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증언은 자신의 어머니와 오빠를 비롯한 여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언니 엘리즌 역시 행상인의 증언과 자신의 자백을 근거로 같은 재판에서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그해 8월 랭커스터 순회재판에서 마녀로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재판에서 가족을 겨눈 9살 아이는 22년 뒤 어른이 되어 이번엔 자기가 마녀로 고발당합니다. 이번에도 한 아이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번 고발하는 법을 배운 마을은 그 방법을 잊지 않습니다. 타임슬립 호텔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마녀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상한 우유 하나, 죽은 소 한 마리, 그리고 그 곁에 있던 평범한 이웃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객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객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